카이, 방위사업 청과 TA-52차 양산 계약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사업 청과 TA-50 블록이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24년까지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항공기와 종합군수지원 체계를 납품하는 것이 골자로 계약 금액은 6,883억 원 규모다. TA-50은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다.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T-50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장착됐다. 이번에 납품하는 TA-50 블록기는 공군의 전투 훈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FA-50 경공격기 형상이 적용된다. 카이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에 2005년부터 한국 공군에서 운용되면서 높은 훈련 효과가 검증됐다며 최고의 조종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무결점 품질의 항공기를 납품하겠다고 밝혔다. 카이는 TA-52차 어려움을 겪는 중소항공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50 계열 항공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등의 총 64대가 수출된 바 있다. 현재 카이는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을 위해 무장 능력 강화,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이다. 카이 측은 항공기 원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협력,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육 훈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패키지 개발을 통해 동남아, 중남미 등 주요 마케팅 국가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동남아시아의 FA-50 경공격기 등 방산 수출 확대를 노린다. 카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말레이시아 총리 일행이 본사를 내방해 항공기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고 25일 밝혔다.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경공격기 FA-50, 기본 훈련기 KT-1, 수리온 헬기 KUH-1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생산 시설을 직접 보니 더욱 신뢰가 간다며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차기 고등훈련기 LCA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카이는 경공격기 FA-50을 제안했다. FA-50은 높은 가동률을 기반으로 한국 공군에게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말레이시아가 FA-50 항공기를 선정하면 아세안 10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네 번째다. 카이는 25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진행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을 대상으로 김해공항 제어공중기동 비행단의 FA-50, KT-1, KUH-1을 전시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카이는 FA-50 등의 한국산 항공기를 하산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에게 소개했다. 지난 24일 카이 안현호 사장은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을 만나 FA-50 추가 수출과 KT-1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등 수주 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28일에는 카이 사업본부장이 한국인 기업인과 응의행 수원, 푹 베트남 총리 간 간담회에 참석해 수리온 의무 후송 헬기와 KT-1을 소개할 계획이다. 올해 카이는 말레이시아 LIMA 에어쇼, 태국 DNS 방산 전시회에 참석해 한국산 방산 주력 제품을 선보이는 등 각국 군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이 관계자는 T-50은 인도네시아 첫 수출을 발판으로 삼아 필리핀, 태국 등 수출 시장을 개척했다면서 앞으로도 아세안 각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해 주기에 수출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한국 경공격기 FA-50 도입 아세안 네 번째 국가 될까?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일행이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에 있는 FA-50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방산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 적극적으로 FA50 판매를 제한했다. 카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말레이시아 총리 일행이 본사를 내방해 항공기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고 25일 밝혔다.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경공격기 FA50, 기본훈련기 KT-1, 수리온 헬기 KUH-1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는 생산 시설을 직접 보니 더욱 신뢰가 간다며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차기 고등훈련기,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카이는 경공격기 FA50을 제안했다. FA50은 높은 가동률을 기반으로 한국 공군에게 성능을 인정받은 경공격기다. 말레이시아가 FA50 항공기를 선정하면 아세안 10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네 번째 국가가 된다.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해 경공격기 FA5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카이는 이날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진행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을 대상으로 김해공항 제어공중기동 비행단의 FA50, KT-1, KUH-1을 전시하고 있다. 앞서 카이는 말레이시아 LIMA 에어쇼, 태국 DNS 방산 전시회에 참석해 한국산 방산 주력 제품을 선보이는 등 각국 군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카이는 FA50 등의 한국산 항공기를 하산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에게도 소개했다. 지난 24일에는 안훈호 카이 사장이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을 만나 FA50 추가 수출과 KT-1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등 본격적인 수주 활동을 진행했다. 오는 28일에는 카이 사업본부장이 한국인 기업인과 응우이행 수완, 후 베트남 총리 간 간담회에 참석해 수리온 의무 후송 헬기와 KT-1을 소개할 계획이다. 카이 관계자는 T-50은 인도네시아 첫 수출을 발판으로 삼아 필리핀, 태국 등 수출 시장을 개척했다면서 앞으로도 아세안 각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해 주기에 수출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9일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 기종인 TA-50 블라크2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카이와 TA-50 블록이 20대와 종합군수지원 체계에 대해 6,883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전력화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다. TA-50 블록이는 공군 조종사의 전술 훈련을 위한 항공기로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장착됐다. TA-50 블록이는 기존 전술 입문용 훈련기로 운용 중인 TA-50과 비교해 조향 기능과 야간 임무 수행 능력 등이 향상됐다. TA-50 블록이는 공군의 전투 훈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FA-50 경공격기 형상이 적용된다. TA-50 블록이 도입이 완료되면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훈련 과정에서 국내 개발된 항공기만 사용되게 된다. 현재는 KF-16 비행 훈련 과정이 있다. 조종사 양성 과정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고등과정, 전술 입문과정 등으로 이루어졌다. 방사청과 카이는 이번 계약이 1조 9,63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물량 납품이 완료되면서 단절 위기에 놓였던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긍정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카이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무장 능력 강화,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에 있다.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의
T-50I 16대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 2014년 필리핀에 FA-50 13대 등 총 64대가 수출됐다. 공군 훈련기로 국산 항공기 TA-50 블럭이 20대 구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9일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 기종인 TA-50 블라크 2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카이와 TA-50 블럭이 20대와 종합군수지원 체계에 대해 6,883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전력화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술 입문용 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다. TA-50 블럭이는 공군 조종사의 전술 훈련을 위한 항공기로 T-50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무장이 장착됐다. TA-50 블럭이는 기존 전술 입문용 훈련기로 운용 중인 TA-50과 비교해 조향 기능과 야간 임무 수행 능력 등이 향상됐다. TA-50 블럭이는 공군의 전투 훈련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FA-50 경공격기 형상이 적용된다. TA-50 블럭이 도입이 완료되면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훈련 과정에서 국내 개발된 항공기만 사용되게 된다. 현재는 KF-16 비행 훈련 과정이 있다. 조종사 양성 과정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고등과정, 전술 입문과정 등으로 이루어졌다. 방사청과 카이는 이번 계약이 1조 9,636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물량 납품이 완료되면서 단절 위기에 놓였던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긍정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카이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FA-50을 기반으로 수출 잠재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무장 능력 강화, 항속거리 확장 등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에 있다.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 2014년 필리핀에 FA-50 13대 등 총 64대가 수출됐다. 검토위원들은 약 390종의 기술 자료를 검토해 군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적절히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했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이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상세 설계 검토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시제기 제작 및 시험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군이 만족하는 성능을 가진 한국형 전투기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수 한국형 전투기 사업본부장은 체계 개발 착수 이후 상세 설계까지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시제기의 완벽한 품질 보증과 지상 및 비행 시험을 통해 군 요구도를 충족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 개최되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실물 크기의 KF-X 모형이 전시된다. 한국형 전투기의 시제기 출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역사적 난제에 도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금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인도네시아와의 KF-X 분담금 협상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돼 체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당장 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현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누적액이 커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40년 이상 운영한 공군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최신형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도 자국에 낙후된 전투기 교체를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KF-X 사업비는 한국 정부 60%, 한국항공우주산업 20%, 인도네시아 정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군과 방산업계는 현재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 시제기 제작 및 시험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시제 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에는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KF-X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002억 원을 체납했다. 올해 국방 예산으로 2,700억 원 상당의 KF-X 분담금을 책정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에 주문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의 계약금 납입 등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방당국은 전날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안에서 올해 국방예산보다 2,000억 원 증액된 129조 3천억 루피아를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보였다며 정해진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F-X 전투기에 장착될 최강 미사일은 KF-X 전투기에는 미테어 공대공 미사일을 사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술적인 이점은 기존 공군이 보유한 AIM-120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것은 알려져 있다. 사실 양자의 공대공 교전 능력 차이는 공대공 교전에서 거의 비교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큰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사 직후 짧은 로켓 모터 작동 시간에 급격하게 축적한 에너지에 의존하여 표적으로 돌입하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은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도중에는 항력이 추력보다 낮은 조건에서 에너지를 잃지 않고 비행할 수 있으며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속력과 하중 배수 등에 따라서 내재가 형성된다. 그리고 로켓 모터가 고체 연료를 모두 소모한 후에는 로켓 모터가 작동하면서 축적된 에너지만으로 추력 없이 비행해야 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기동하면서 발생하는 항력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발사 플랫폼과 표적의 교차각이 90도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미사일의 격추 가능 공간 범위가 대폭 감소한다. 이처럼 부스트 단계 이후에도 추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교차각이 큰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미티어 미사일이 기동하면서 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가 유지된다. 표적이 빔기동 또는 브레이크 기동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로켓 모터와 덕티드 엔진으로 추진되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교전 공간은 단시간 작동하는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미국 암람, 프랑스 마이커, 러시아 R-77보다 월등히 크다. KF-X 전투기에 통합되는 AESA 레이더의 장점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AESA 레이더가 통합되는 KF-X 전투기에 미티어가 통합되면 회피 기동을 하는 표적에 대한 교전 공간이 대폭 확장된다. 교차각이 큰 표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건에서 미티어 미사일의 사거리가 로켓 모터에만 의존하는 암람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크다. 미티어 미사일은 암람 미사일과 같은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욱 큰 교전 공간을 갖는 장거리 타격력을 보유한다. 미티어는 부스트 단계에서 부스트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열로 내부의 과잉 연료 가스 발생 원료를 가열해 생성된 가스를 부스트 작동 이후에 덕티드 엔진 연소실로 분사함으로써 동압이 상승한 유입기류와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추력을 생성한다. 과잉 연료 가스를 연소실에 공급하는 공정도 가스 공급 밸브를 통해 제어함으로써 명중 전까지 덕티드 엔진에 공급할 연료 가스가 소진되지 않도록 자동 제어한다. 그러므로 표적의 기동을 추적하기 위해 미사일이 기동하더라도 오히려 미사일의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동일한 상태가 되어서 고도
속력이 유지되거나 미사일의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높은 고도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미사일의 에너지가 감소하더라도 아예 추력이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유도탄보다 마이너스 잉여 파워로 더욱 얕게 진입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에서 에너지 감소가 더욱 적다. 부스트 단계 이후에는 추력 없이 관성만으로 비행하는 암람 미사일의 경우에는 표적 추적을 위한 기동 상황에서 잉여 파워가 남거나 추력이 항력과 같은 상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적 돌입 시의 에너지 차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위티어와 암람 미사일 사이의 명중률 차이로 직결된다.